네, 안녕하십니까. IT 주방수 토크IT의 IT 신상 털기. 오늘은 이제 보안 편입니다. 보안 관련된 세 개 전문 기업의 전문가들 모시고 지금부터 20분씩 세 개 세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세션은요, 모니터랩의 이창현 부장님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소개할 요 제품이 버전 2.0인데 예. 이제 막 출시 되는 겁니까? 어떤 예, 겁니까? 지금 현재는 2.0 베타 버전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3월 말에 그 2.0 정식 버전이 개발 완료될 예정으로 네, 있습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거네요. 예, 네. 맞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도대체 어떤 물건입니까, 이게? 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기타 보안 장비 쪽, 그러니까 인라인 장비나 그 네. 미러 형태 장비 쪽에 네. SSL 트래픽을 이제 복화를 해서 그 가시화 구간을 제공해주는 장비입니다. 네. 자, 저도 이제 방송하면서 그동안 이제 SSL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몇 년 예. 전부터. 예.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 필드에서, 예. 우리나라 필드에서 이렇게 네트워크단에 SSL 이렇게 보안 장비를, 복화한 장비를 다는 경우가 예. 지금 많이 대세입니까?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까? 보시기에. 실제 이런 형태의 제품이 시장에 나온 거는 한 4, 5년 전인데요. 그렇죠. 그 작년부터 이제 막 시작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예상으로는 올해나 내년,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장이 많이 열릴 거라고 예상을 하고 네. 있습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국내에서 이게 더디게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음. SSL 트래픽이 그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고요. 오. 그리고 그 SSL을 처리를 하려면은 그 프록시 기술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 부분이 그 완벽하게 프록시를 하기 위해서는 인라인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는 좀 그 부담감도 있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보안 장비, 기타 운영 중인 보안 장비들하고 연동하는 부분도 그 매끄럽게 그 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안정화 기간이 필요해서 그랬던 거로.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있었던 거군요. 예. 이거 애플리케이션을 안 복화할 때 예. 그런 중간에 뭔가 잘못될 수도 있고요, 예, 그죠? 예. 아니면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하고 연동할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또 SS 트래픽도 지금 전체 트래픽에 지금 한 30%밖에 안 되고 있습니까? 예, 예. 전 한 50% 이상 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게 실질적으로 뭐 그 일반 사용자들 같은 경우는 네. 뭐 구글이라든지 유튜브 같은 게 이미 SSL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네. 실제 SSL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지만 그렇죠. 뭐 회사 내부라든지 이런 데서 사용하는 거는 그 예상하는 것 같이 높은 상황은 아직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그래도 매년 20% 이상 성장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기존에 이제 SSL 장비 기존에는 그냥 그러면 어떤 식의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죠? 기존에는 SSL 트래픽에 대해서는 거의 무방비 상태였고요. 네. 보안 장비에서는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방화벽 같은 경우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해당 포트를 오픈을 해놓은 상황으로 사용을 했었고 네. IPS 같은 경우도 그 전체적인 그 트래픽들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SSL까지 처리를 하게 되면 시스템의 부하가 심해서 그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실제 공격 SSL을 이용한 공격이 그 운영 중인 그 웹서버 SSL 쓰는 서버 쪽으로 직접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런 SSL 관련돼 가지고 보안 장비들이 아직 많이 안 쓰고 있다면 굉장히 많이 그런 지금 많이 뚫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예,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존 보안 장비 쪽에서 SSL을 처리하게끔 하다 보니 장비가 이제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네네. 근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실제 그 인라인으로 하는 SSL 그 가시성 장비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까지는 그 기존의 장비에서 이제 SSL 처리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예.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SSL 가시성이 확보가 되면 단순히 IP로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까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네. 어플리케이션 보안
보안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장비가 그 복화를 해서 전달을 해주면 뭐 인라인 장비라든지 네. 그 인라인이라고 하면 뭐 그 IPS라든지 아니면 뭐 APT 장비 같은 것들 네. 아니면 그 IDS나 그 뭐 포렌식 장비 같은 그 미러 형태의 장비들까지도 네. 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다 보안이 가능합니다. 저도 좀 궁금한 이런 것이 이제 네트워크 단에 그래 우리 SSL을 까보자 해서 이거를 장비 도입하면 기존 장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양한 장비도 있을 텐데 예. 그죠? 그것이 모니터링 장비 아니잖아요. 예. 그것들하고 연동하고 하는 것이 예. 쉽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아니면 굉장히 그 어려운지. 보통 인라인 장비 같은 경우에서 그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려면 어차피 그 장비도 프록시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프록시를 하는 장비들이 그 완전히 투명하게 그 동작을 하는 것들도 있고 네. 그렇지 않고 뭐 소스 포트가 변경이 된다든지 뭐 IP가 변경이 된다든지 이런 형태의 장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장비 같은 경우는 그 투명하게 동작하는 장비뿐만 아니라 그 포트, 소스 포트가 바뀐다든지 이런 장비들까지도 연동이 가능하도록 저희는 되어 있습니다. 네. 자동으로. 예. 자, 그럼 실제 요 그 제품명이 예. 애플리케이션 인사이트 SVA인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기네요. 네네. 예, 저희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 어플리케이션 인사이트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 뒤에 있는 SVA라는 게 이제 제품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AI SVA 이런 형태로 부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요 특징 좀 몇 개 보도록 할까요? 예. 어떤 특징이 있는지. 예. 네. 첫 번째 특징으로 보면은 저희가 그 회사 설립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허 기술인데요. 네.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에 저희는 그 중점을 가지고 회사를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그러다 보니 어플리케이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프록시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프록시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용자나 서버 쪽에 투명성이 결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그 투명하게 사용자 쪽도 투명하고 서버 쪽도 투명한 그 풀 트랜스페런트 프록시라는 특허 기술을 가지고 네. 장비를 그 계속해서 그 똑같은 플랫폼 상에서 장비를 계속 이렇게 하면 개발하고 사용자는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 자기가 사용하는 트래픽이 자기가 사용하는 네. 서비스가 네. 뭔가 중간에 어떤 장비에서 그러니까 그 단절이 된다는 것을 전혀 느낄 수가 없고요. 예, 서버 입장에서도 그 사용자의 접속이 그 투명하게 보여지는 상황이 그러니까 프록시에 대한 것을 사용자는 그 느낄 필요 없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예. 네. 자, 두 번째는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양방향 처리인데요. 저희 장비는 장비 한 대에서 그 외부 사용자가 그 내부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클라이언트가 그냥 일반적인 인터넷 상에 있는 SSL 서버를 접속하는 것 두 가지를 동시에 복화해서 복화 구간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그 아웃바운드 트래픽에 대한 인베리드 SSL 인증서 검출 기능인데 그 중간에 중간에 이제 복화 장비가 SSL 가시성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은 사용자가 접속할 때는 SVA 장비가 그 인증서를 내려주는데 네. 그 SVA가 실제 인터넷에 있는 서버를 접속을 할 때 그 서버가 전달해준 인증서가 이게 정상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악성 사이트의 그렇죠. 인증서일 수도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을 검출하는 기능을 저희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이런 것이 다 2.0 아까 이제 베타 예. 나왔고 예. 3월 달에 하는 2.0이 다 녹아 있는 예, 겁니까? 맞습니다. 예. 그럼 이것은 1.0에는 없었던 내용들입니까? 예, 없었던 내용도 있고 뭐 첫 번째 뭐 프록시 기술이나 이런 거는 기본 기술이니까 있었고. 예, 네. 있었던 내용이고. 예. 그리고 아웃바운드 쪽 사용을 하게 되면은 그 중간에 어떻게 보면 맨 인 더 미들 형태로 저희가 별도 인증서를 발급을 해가지고 사용자 쪽에 전달을 해주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전달했을 때 사용자가 이게 그 공인된 인증 CA에서 발급된 인증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경고창이 뜨게 되고요. 사용자가 좀 불편을 느낄 수 있어서 네. 그 부분을 저희 장비에 있는 그 CA 인증서를 사용자 쪽에 임포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뭐 수동 처리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용자 쪽에 인증서를 발급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예. 다음은 SSL 취약점에 대한 버추얼 패칭인데
그 보통 SSL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오픈 SSL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네. 또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공격자들의 그 공격 대상이 되고 있어서 계속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취약성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취약성이 발표가 됐지만 실제 운영 중인 웹서버에 그 바로 그 업데이트된 그 최신 버전의 SSL이라든지 그 사이퍼스트를 적용하는 데는 시간이 아무래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중간에 그 저희 가시성을 제공하는 장비에서 적어도 사용자에서 저희 장비까지는 최신의 SSL 버전과 사이퍼스트를 적용해 줌으로써 첫 단계로서 일단 보안을 제공을 해주고 네. 이후에 서버가 실질적으로 그 신규의 SSL 버전을 업데이트가 되면 서버 쪽도 마찬가지로 보안이 유지된 상태로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해줄 수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이제 실전적인 기능이네요. 예. 자,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이제 인라인 말씀하셨지만 다양한 이제 모드로 이제 예. 세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모드 어떤 모드를 지원하는지 모드 지원 모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뭐 가장 대표적인 게 그 인라인 형태의 구성인데요. 인라인에 액티브 인라인하고 패시브 인라인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라인으로 구성을 하는 이유는 인라인으로 구성을 해야만 그 전체적인 SSL 트래픽을 다 복화할 수 있고요. 네. 인라인 구성이 아닌 경우, 뭐 미러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복화는 불가능하고 예를 들면 그 DPL만 키 교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복화 구간을 제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인라인이고 거기에 액티브 같은 경우는 그 연동되는 보안 장비가 인라인 장비를 연동을 해준다는 구성이고요. 네. 그리고 패시브 인라인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라인이지만 그 미러 형태 그 뭐 포렌식이라든지 IDS 쪽으로 그 카피된 그 복화 트래픽을 전송하는 형태의 구성입니다. 자, 근데 어떤 경우는 이제 액티브 인라인이 적당하고 네. 어떻게 패시브 인라인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중간에 연동하는 보안 장비가 그 인라인 형태의 장비들일 경우에 액티브 인라인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 연동되는 장비가 이제 그 트래픽을 인라인으로 처리를 하지 않고 그냥 받아서 분석하는 장비일 때는 이제 패시브 인라인으로 구성을 하는 형태고요. 다음은 이제 패시브 미러 모드인데 여기서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 DPL만 연선 사용하는 거는 처리 못하는 한계는 있지만 그 사용자와 그 저희 장비가 이상이 있었을 때라든지 아니면은 도입하는 그 관리자분께서 많이 그 인라인 장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실 경우에 그 뭐 미러된 트래픽을 저희가 받아서 똑같이 복화를 해서 미러를 시켜서 복사된 트래픽을 서버로 전달해주는 형태의 구성입니다. 마지막은 SSL 터미네이션 또는 뭐 오프로드 형태의 구성인데요. 그 SSL 트래픽을 받아서 그 복화 구간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복화만 해서 그 해당 트래픽을 그 내부 그 네트워크로 전달해주는 그런 구성입니다. 자, 이게 이제 이제 3월달 버전 2.0이 나오면 그 부장님 보시면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업분이 있는데 이런 분야에 이게 제일 빨리 적용이 될 것 같다. 그런데 그런 데가 어디일까요? 실제 그 그러니까 BMT나 POC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금융권에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도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시고요. 뭐 조달을 형태를 통해서 도입을 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뭐 이미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소규모 네트워크보다는 대규모 네트워크에 많이 도입 가능성이 많고요. 왜냐면은 그 SSL 트래픽을 그동안 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 기존에 있던 보안 장비들이 이미 포화 상태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을 더 늘린다기보다는 그러니까 SSL 트래픽이 증가를 하더라도 기존 그 레가시 시스템은 그냥 유지를 한 상태에서 오버헤드를 안 주고. 이런 장비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모니터를 간단하게 어떤 회사인지 설명해 주시죠. 저희 모니터랩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설립이 돼서요. 어플리케이션 보안을 가장 전문적으로 그리고 목표로 삼고 그 사업을 진행해 왔던 회사이고요. 그 서버 쪽 보안으로 처음에 시작한 건 이제 서버 쪽 보안을 중점으로 해서 뭐 웹 방화벽이라든지 DB 방화벽 이런 부분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쪽 보안을 위해서 그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유해 차단 솔루션이라든지 안티 그 APT 솔루션 그리고
그 지금 소개드리는 SVA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 장비들에 대해서 이제 암호화된 트래픽을 복화 구간을 제공해주는 그런 다양한 그 라인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회사 이름 모니터, 네. 랩, 네. RAPP잖아요. 모니터까지가 R까지가 모니터, 모니터고요. 앱. 네. 모니터 앱. 네. 오케이, 어플리케이션을 오케이. 모니터한다는 네. 그런. 자,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부장님 답변 주시면서요. 예. 좋은 질문자는 이름을 한번 예.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박치기님, 복화에 의한 검증 후에 SS를 지원하지 않은 보안 솔루션의 보안성 유지 방안이 궁금합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말씀하세요. 네, 일단 복화를 해서 그 복화를 하게 되면은 그 복화된 트래픽을 그러니까 SSL을 지원하지 않는 보안 솔루션으로 전달되는 거는 SSL이 아니라 복화된 HTTP라든지 그러니까 SSL을 쓰는 게 그 웹 같은 경우는 HTTPS지만 뭐 SMTPS라든지 뭐 FTPS 다양한 형태의 트래픽들이 다 SSL로 구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이 그 SSL을 지원하지 않는 장비에는 평문으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그냥 평문 처리를 하고 다시 응답 그 트래픽을 흘려보내면 저희 장비가 다시 SSL로 변환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예. 자, 김주현님, SVA의 경우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 동시 처리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아웃바운드만 처리하도록 설정한다면 성능이 더 향상될 수 있는 계기가 될런지요? 이 부분은 그 구성상에 이제 트래픽이 예를 들어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두 개를 동시에 처리하게 되면 트래픽 양이 상대적으로 증가를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을 별도로 처리하게 되면은 그 지정한 거 이외에는 이제 별도로 그 바이패스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래픽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서 그 성능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상수님, 국정원 인증을 받은 제품이죠? SVA 같은 경우는 사실 보안 장비로 구분이 된다기보다는 네트워크 장비 형태로 구분이 되어서 저희 장비는 국정원 인증은 받지 않은 장비고요. 그러니까 받을 필요가 없다. 예, 사실상 그 SVA라는 제품군이 CC 쪽에 인증의 그 카테고리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조달 쪽을 등록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예. 김경환님, SSL 트래픽 자체는 보안을 위한 것인데 가시성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그 SS 트래픽이 그 보안을 위한 트래픽이다 보니까 그 사이드 이펙트로 그 보안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외부에서 모니터가 안 되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을 했고요. 그 공격자들이 그래서 SSL을 이용을 해서 공격을 시도를 하고 또 US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SSL을 이용해 가지고 서비스를 함으로써 실제 그 네트워크 담당자가 해당 어떤 그 통신을 하는지를 볼 수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담당자가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보안 장비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 있게끔 이제 SVA 같은 형태의 제품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예. 자, 여러분 질문에 좀 조경호님께서 모니터링 조경호님께서 답변을 주신 분도 있으니까 본인 그 댓글에 답글이 달려있는지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정상호님, 업데이트 주기는 얼마나 되는지요? 업데이트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업데이트 주기는 6개월로 가지고 있고요. 그 6개월마다 뭐 새로 그 추가된 기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적용하는 게 6개월. 그리고 예를 들면 버그 픽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수시로 상시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수진님, 애플리케이션이라면 모바일의 애플리케이션도 복화가 가능한지요? 와이파이 사용 시에. 예, 와이파이를 사용하시더라도 실제 사용하시는 트래픽은 SSL 아니면 뭐 HTTP, 뭐 그 일반 인터넷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라든지 뭐 모바일을 사용한다고 해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희님, 기존 SSL VPN 장비와 SVA 장비의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SSL VPN 장비는 그 SSL을 이용해서 이제 가상화된 그 통신 구간을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 SVA 같은 경우는 그 SSL로 이용하는 통신을 복화를 해서 복화 구간을 제공하는 형태여서 이거는 이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경민님,
단순히 SSL 트래픽에 대한 가시성만 제공하는지 아니면 특정 트래픽 차단과 같은 보안 기능도 제공하는지.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보안 기능은 제공하고 있지 않고요. 네. 실제 기존 보안 장비 연동하는 거죠? 예. 복화를 하면서 보안까지 제공한다면 그 성능상에 네. 그 뭐 많은 트래픽을 처리를 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SS 트래픽 복화에만 집중을 하고 네. 있습니다. 예. 자, 부장님 지금 질문하신 분 중에서 네. 그 한 분 이름 한번 선택해 주시죠. 네. 바로 답변을 드려야 네네네. 되는지 제가 바로 몰라가지고 답변. 네네. 예, 그 김지호님 김지호님,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김지호님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로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주시면 저희가 경품에 들어가 있고요. 자, 마지막 한 말씀을 맞추러 하죠. 네. 예, 저희 그 모니터랩에서는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 보안 제품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SVA 같은 경우 그 올해 그 가장 이제 새로 시장이 열리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 회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좀 더 자세한 설명과 그 뭐 구축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